안녕하세요. 저는 커먼 컴퓨터의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AI에서 협력 기반. 정신은 요즘 어떠세요? 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었고요. 검색, 분산 처리, 머신러닝, 사용자 모델링과 같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엔지니어 활동을 하면서 주로 느꼈던 것이 특히 오픈소스 해커톤이나 머신러닝 관련된 행사를 했을 때 굉장히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이 부족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고, 사실 기업 안에 있을 때보다 혼자 해야 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커먼 컴퓨터라고 해서 모두의 컴퓨터라는 뜻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2년 동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투자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AI 양재 허브에 입주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항상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지만 왜 AI에서 특별히 협력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그냥 뜬금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어 AI라는 영역, 왼쪽 그 빨간색으로 돼 있죠. 저 영역에 보시면은 여기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그런 이제 회사 단위의 노력들, 시리도 그렇고 빅스비도 그렇고 코어 AI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특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 콜래버러티브 AI, 시큐어 AI 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시큐어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AI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AI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분야고, 또 협력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AI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분야입니다. 이 두 분야는 코어 AI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AI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근거로 드는 게 제가 자주 듣는 게 이 표인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컴퓨팅 파워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알파고나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GPT-3 같은 솔루션들을 보면은 뭐 몇백억을 써서 트레이닝 했다더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기에 그래프에 보면은 저 회색 선이 그런 데이터 센터의 증가량 추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열심히 데이터 센터 짓고는 있는데 저 빨간색,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축적되고 있는 빨간색 데이터량에 비하면은 그래프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AI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보통 모델을 잘 만들어서 멋있는 거 나오면 AI 같은 거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단계는 이제 보통은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모델 스코어를 뭐 좋게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업화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트래디셔널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저렇게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정해진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었을 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변경이 가능한 어떤 다이나믹한 주체가 나온다는 건데, 위에서 사업을 할 때는 많이 찍어내서 많이 팔면은 100만 원에 뭐 만들어서 한 장당 만 원, CD 한 장당 만 원에 팔면은 뭐 5천 원이 남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팔 수가 있는데, 아래는 프로그램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더 많은 작업들, 빌딩어 모델 가운데 있는 거 위에도 앞뒤로 붙는 게 너무 많아서 한 개인이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고 한 스타트업이 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작업이 AI 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이제 러닝 시스템인데, 우리 인간도 이렇게 러닝을 하죠. 뭐 내가 밥을 먹다가 뭐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엄마한테 등짝을 맞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피드백 루프가 생겨서 액션이 바뀌고 또 다시 크리틱을 받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AI도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서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에서 이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한 번 출시한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걸 이제 롱테일 문제라고 합니다. 롱테일 문제는 AI에서 발생하는 아주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진 문제인데요. 한 90% 완성도를 만들었을 때 나머지 10%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봤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자율주행차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딱 이렇게 활짝 딱 끼고 뭔가 미심쩍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랑 AI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AI를 볼 때는 항상 너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풀게 되는 문제도 그냥 운전이라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수만 가지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너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intended functionality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모델을 트레이닝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해결을 해도 그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 뭐 몇백억씩 든단 말 아까 했었는데 저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미나 모델에 대해서 엘리엇 터너라는 사람이 이제 트윗한 내용인데 뭐 굉장히 많은 1.4 밀리언 달러가 들었다 이런 말이 이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랑. 그리고 이렇게 또 다양한 환경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서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면 먼저 AR 솔루션을 컨테이너화를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협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남들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네모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장을 해서 이렇게 딜리버를 하는 이게 컨테이너란 기술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포장을 잘 예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으로 공개 클라우드 우리가 클라우드를 대기업 클라우드만 이렇게 돈 내고 크레딧 카드 걸어서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도 같이 모아서 만들자는 거죠. 프로그램도 같이 모으고 클라우드도 같이 모아서 블록체인으로 그 관계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나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랩탑만 딱 열었을 때 바로 코드를 수정해서 제출을 하면은 AI가 개선되는, 그러니까 라이브 서비스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상태죠. 그런 것이 가능한 세상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구조로 넘어가면 그 아까 말한 컨테이너 기반의 배포 시스템이란 아이나이즈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AI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페더레이티드 클라우드 레이어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연결해서 이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재밌는 오픈소스들을 모으는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아이나이즈에 대해서 좀 소개 영상이 있는데요. 이런 오픈소스가 있을 때 저게 GitHub 화면이거든요. 저걸 딱 눌렀을 때 바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이 된다는 말은 클라우드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지금까지는 텍스트 환경으로만 공유를 했는데 아예 바로 실행될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까지 그 구축을 해서 공유를 하자. 그리고 그 비용 구조는 실행되는 시점에 마이크로 단위로 계산을 해서 개발자와 자원 제공자한테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구축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 모두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오픈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오픈 소스가 있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픈 리소스를 해야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되면은 뭐 우버 같은 거죠. 우버도 택시를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AI 네트워크에서도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지만 데이터 센터를 연결함으로써 AI 환경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저기 보면 0이라고 빨갛게 쓰여 있는데 그 배포를 더 이상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돈이라는 거는 리소스 프로바이더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꿈 같은 AI 개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스킬들은 이제 더 이상 모델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 스킬들, 크리티컬 띵킹,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래보레이션 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로 해서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사피엔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희 네오사피엔스는 그 완전자동 인공인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완전자동 인공인간이라는 게 저희는 네오사피엔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음성, 말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감정 표현이 가능한 그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그 Cast AI Actors for Your Business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연기자들을 그 이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현재를 그 제로 텍스트 시대라고들 흔히 이제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웹사이트, 블로그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영상, 오디오가 필수인데요. 이런 그 텍스트 매체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유튜브나 뭐 그런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연기자들이 필요하죠. 그 전에는 사실은 글을 쓸 수 있고 워드 프로세서를 할 수 있으면 그 뭐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떤 연기자가 이제 항상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연기자들 없이 만약에 우리가 기계 음성을 가지고 뭔가 그런 컨텐츠를 생산을 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도 이제 굉장히 좀 아직은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그 음성 합성 기술 이런 것들이 뭐 새로 나오면서 실제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 이런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현재 그 뭐 논문들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녹음한 음성이랑 뭐 그 생성해낸 음성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괜찮다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면은 그런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게 과연 쉬울까? 그리고 인공 음성들은 과연 지금도 아주 충분할까라고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가장 최신의 웨이브넷 그 음성 합성기를 가지고 음성을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한번 들어가셔서 다들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기계 음성이라고 이제 들리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 그러면 연기를 하면 과연 그 소리는 그 괜찮은가? 방송 시험 중이다. 진짜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네. 이분이 로봇 연기로 되게 유명하신 어떤 연기자분인데, 사람이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저런 컨텐츠에서 과연 내가 연기를 할 수 있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분이 연기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감정이 없고 무감정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가 굉장히 일정한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되게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가, 저런 컨텐츠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더 필요한가라고 말을 하면, 어떤 대본이 있으면 음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감정, 스타일, 운율 같은 것들이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 감정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운율이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음성 연기, 그러니까 그 목소리 연기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류의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워드 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은 지금 텍스트 매체들은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디오나 어떤 비디오 더빙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쓰듯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쉽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타입캐스트의 사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서비스 영상인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 영상도 저희 서비스로 만들어진 음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미리 작성해두신 대본을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셨다면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고 연기자를 선택을 하고 약간의 편집을 해주면 이런 류의 영상은 금방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명의 성우를 선택하셨다면 원하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네오사피엔스가 완전 자동 그 인공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그 인공인간 혹은 뭐 버추얼 캐릭터, 아바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뒤에 사람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대역이 이제 뭐 모션 캡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우가 항상 음성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해도 성우가 항상 뒤에서 연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가상 캐릭터지만 누가 사람이 항상 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저런 이제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완전 자동으로 혹은 이제 반자동으로 어떤 사람이 없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뭐 텍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런 그 가상 캐릭터가 나오는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결국은 그 이제 이런 텍스트 어떤 그 대본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에서 최근에 이제 넘어가서 뭐 챗봇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 뭐 가상 캐릭터, 뭐 인공인간, 뭐 버추얼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텍스트 투 스피치, 텍스트 투 립모션, 텍스트 투 제스처 같은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그거의 첫 번째 그 중요한 기능으로 텍스트 투 스피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그 완전 자동 디지털 휴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저희 타입캐스트가 현재 그 인공지능 그 성우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인공지능 연기자 플랫폼으로 발전을 하는 것들이 저희의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타입캐스트의 성우 캐릭터들이 60여 개의 캐릭터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이런 목소리도 다르고 뭐 톤도 다른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현재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등장해서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 초에 보면 몇 가지 또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뭐 부활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성을 복원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얼굴 캐릭터를 만든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이렇게 나와서 뭐 그 음성을 낭독을 하기도 했었고요. MBC와 같이 그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은 그때 당시에 2월에 방송이 됐는데 시청률도 꽤 높게 나왔고 특히나 유튜브에서 2,300만 뷰를 달성을 한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딨어?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항상 엄마 내 생각했어? 이게 여기 나오는 나연이의 목소리를 한 1분 미만으로 있던 목소리를 가지고 다른 목소리들이랑 합쳐서 이제 복원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나연이가 살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눈물샘을 터트리는 이런
그 컨텐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타입캐스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성우 음성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사쿠야, 너 혹시 여배우 트로이카라는 말 뭐 이런 들어봤어? 신문사에서 이런 걸 어떤 일을 쓰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세 사람을 의미. 네,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 홍보 영상들도 사실은 그 전에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성우를 캐스팅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서비스를 쓰면서는 책상에 앉아서 영상 몇 개를 합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공개 모집 기가 막힌 컴퓨터 편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카메라 촬영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최근에는 뭐 이런 그 영상 그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드시는데 예. 어떻게 예상하는지 배워봅시다. 예상이 뭘까요? 내 친구 이름이 김예상입니다. 이런 저희가 무료로 선생님들에게 이런 그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오디오북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현재 돼 있고요. 뭐 오디오 클립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이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공지능 연기자들이 있는 타입캐스트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연기자들의 음성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그 비즈니스용이든 개인용이든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형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공장이 만들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프로그래머 출신인데도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했었고 또 수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필요했었고요. 하지만 그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옴을 통해서 제가 그걸 봤더니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라스를 어떤 마인드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케라스 창시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딥러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고 케라스의 핵심은 모두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굉장히 이 철학에 대해서 깊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케라스가 레고 블럭이랑 굉장히 매칭이 됐었고 그냥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레고 쌓듯이 레이어를 층을 쌓아서 내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제 학습이 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고와 또 악보 뭐 이런 다양한 보통 인공지능 우리 서적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수식부터 먼저 나오는데 그 흔한 수식 하나도 없는 그런 책을 제가 집필을 했었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제 책이 이제 인공지능 그 레고를 조립하는 책인 줄 알고 샀다가 이제 인공지능에 입문했다는 그런 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케라스가 직관적이고 이제 쉬워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인공지능 모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점 라이브러리들은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공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공자나 뭐 컴퓨터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전공자 분들이 자기만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또 그걸 이제 많이 이제 활용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알게 되었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른 기술과 다른 큰 차이점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서로 다른 도메인이면 크게 그 기술 발전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뭐 공장에 있지만 공장 산업에 있지만 의료에 쓰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유심히 봤다가 나랑 비슷한 문제인데 그리고 나만의 데이터만 바꿔서 학습하면 또 비슷한 성능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케라스 코리아 또 케그 코리아를 제가 운영을 해보면서 이거는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많이 이제 빨라지고 또 각종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랩에서 많이 오픈이 되고 또 각종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적용하기 쉬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적용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데이터셋을 또 구축을 해야 되고 이때 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했다 치더라도 인공지능 모델을 막상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수학적인 지식, 또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걸 따라가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어야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무인화, 자동화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부분도 지금은 프로그래머가 뭐 일일이 개발하고 데이터 일일이 만들고 뭐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나서 혁신을 일어나고 좀 더 스마트 팩토리 영역처럼 우리 AI 쪽도 AI 팩토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문제 정의와 평가 방법, 그리고 데이터셋, 인공지능 모델, 이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이제 동작이 되도록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놓고, 이제 외부적인 클라이언트는 저희 쪽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만 통해서 내부적인 저희가 다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의 어떤 평가, 또 유지 보수,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까지가 저희 이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컴피티션인데요. 사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게 사내 개발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의 시도로 최적 모델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컴피티션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올려두고 또 상금을 걸면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접속을 해서 함께 풀어보는 어떤 그런 컴피티션을 열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의료 쪽 중소기업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중소기업에서 내부에 AI 엔지니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컴피티션을 열려면 정확한 평가 방법,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채점을 해서 보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스코어를 점점 올라가면서 찍고 또 최고의 모델에 또 상금이 지급되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쉽게 만들어 보는 그런 컴피티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리, 수질, 예측, 환경 분야, 또 위성 영상 분야, 뭐 드론 분야, 여러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요즘에 이제 정부 사업을 지원할 때 예전 같았으면 뭐 발표만 잘하면 좀 따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컴피티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컴피티션에 어느 정도 순위가 들어온 분들한테 발표의 기회, 또 사업화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경쟁대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런 공개적인 그 컴피티션 아니다 하더라도 내부 연구소나 또 연구원에서 스스로 우리 기관에서의 문제 정의를 하고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공개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하나가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캡처를 했는 거고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데이터셋을 다 만들고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면, 지금은 사실 모델은 이미 많이 나와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가가 또 인공지능 모델의 어떤 성공적인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소타 모델과 데이터셋을 제출하고 이후 데이터셋들을 계속 제출하면 그 데이터셋이 제대로 이 모델과 그 호환이 맞는지,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는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델을, 데이터셋을 만들었다 치면 모델을 개발해서 다 개발하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계속 모델 결과를 저희 쪽에 전달을 해서 그 평가 방법, 그러니까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개발자한테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최적화하는 방향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툴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을 기준으로 두고 사업자라든지 발주기관이라든지 품질평가기관에서 다 같이 저희 플랫폼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지정하는데, 그리고 사업의 어떤 그 관리를 한다든지 모델의 형상 관리를 저희 플랫폼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데이터만 주고 그 데이터에 맞는
어떤 적절한 평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는 문제 정의를 해서 나만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컴피티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객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데이터만 올려두고 많은 분들이 저런 데이터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해서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프 플랫폼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 모델 결과 평가, 그리고 AI 추론 재현성, 학습 재현성 평가, 그 데이터 유효성 평가까지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실제적으로 AI가 나중에 개발된 AI를 내 서비스에 제대로 이식이 되고 또 운영이 또 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로는 저희 인공지능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인데요. 보통 인공지능 교육을 하게 되면 실수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플랫폼에 실습 결과를 제출하면 스코어가 찍히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고 나니까 뭐 10등으로 미뤄졌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들도 막 공부해가지고 다시 등수로 오르는 그런 어떤 성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AI 쪽에 계속 개선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고려 사이버 대학이나 뭐 다른 대학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로 다양한 세미나나 발표 그리고 뭐 기술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연사분들의 얘기를 쭉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컨텐츠도 할 때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대 한 1000명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28개의 연사 발표 컨텐츠를 또 적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공지능 팩토리의 비전은 사실 인공지능 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넘어서 이제 콘텐츠라고 보고 있고 저희 플랫폼은 좋아요, 또 구독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서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소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뷰티 영상 큐레이션 앱 젠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작당무이의 윤정아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소비의 핵심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모바일 플랫폼의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MZ세대의 뷰티 트렌드를 사로잡기 위해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만의 화장법, 나만의 뷰티 상품을 제안해주는 영상 중심의 뷰티 큐레이션 플랫폼 스타트업 젠페이스입니다. 젠페이스는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뷰티 영상 큐레이션 앱이에요. 특히 저희 고객들의 97%는 MZ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여성분들이 즐겨 쓰시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젠페이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스타트업이지만 누적 다운로드 60만 건을 기록하며 인기 뷰티 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분석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점은 텍스트나 이미지보다 영상으로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검색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의 다른 뷰티 앱에서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서 리뷰를 확인했다면 저희 앱에서는 뷰튜버의 영상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유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동영상 정보를 손쉽게 찾아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기존 뷰티 앱들과의 차별화에 성공했는데요. 긴 영상 네, 앞에 보셨던 게 저희 회사랑 서비스를 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대표님들은 엔지니어 출신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출신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마케터 출신이에요. 네. 다음에서 오랫동안 좀 마케팅을 진행해 왔고 카카오에서는 뷰티 또 다른 그런 뷰티 서비스를 진행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런 걸 살려서 저는 좀 새로운 서비스를 도전해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AI 서비스의 사례는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금 원하는지를 그 AI 서비스, AI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례를 좀 쉽게 설명드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한마디로 1호, 2호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뷰티 놀이터가 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 서비스 특징만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면서 메이크업하다 왕 짜증나. 원하는 부분만 골라볼 순 없을까? 젠페이스 해봐. 젠페이스 하면 타임 점프로 원하는 부분만 보고 또 보고. 메이크업 할 땐 플레이 젠페이스. 화장품 검색하다 밤샜다. 화장품 리뷰 한눈에 볼 순 없을까? 젠페이스 해봐. 젠페이스 하면 사고 싶은 화장품 영상이 착착착. 타임 점프로 보고 싶은 구간만 착착착. 화장품 사기 전에 플레이 젠페이스. 인기 영상 보고. 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든 이유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앞에서도 쭉 보셨고 아마 생활하면서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보는, 그래서 텍스트 검색을 안 하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동영상, 뷰티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뷰티에 관한 정보, 노하우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이 너무 많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도 너무 많고 화장품도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영상이 어떤 사람이 추천해 주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나에게 맞는 걸 찾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은 엄청 길고 내가 보고 싶은 특정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소비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기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유튜브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부터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이전에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저희 타겟과 FJ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불편한지를 굉장히 많이 짚었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AI 기술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저희 서비스를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구현을 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뷰티 앱을 둘러싼 시장에는 많은 앱들이 있지만 정작 고객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랑 접목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젠페이스라는 서비스는 뷰티 영상을 큐레이션하는 이런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쭉 설명했던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영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있죠. 그런데 그 영상은 굉장히 뷰티 영상은 길어요. 특정한 부분, 구간을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하는 그 풀 메이크업 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초 메이크업을 보고 싶거나 눈 화장하는 부위를 보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이런 부분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특정한 내가 원하는 화장하는 구간으로 바로바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을 타임 점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상 내에 내가 보고 싶은 구간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영상에서 사용한 화장품을 저희가 다 꺼냈어요. 네, AI가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꺼냈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쓴 바로 그 영역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과 오브젝트 간의 관계들을 DB화하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시도했던 부분은 그 화장품에 관한 영상들을 쭉 모아드리고 그리고 해당 구간들을 바로바로 이동시켜드리면서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화장품에 대해서 텍스트로 된 리뷰만 보실 수 있었다면 지금은 화장품에 관한 리뷰를 영상으로 한 번에 쭉 모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건 나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 어떤 분 거를 봐야 될까?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을 셀카를 찍으면 얼굴을 매칭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뷰튜버를 추천해드리는 이런 기능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구현했던 건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기술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오픈한 서비스 지금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편하다.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고 어떤 화장품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고 이런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약간 쉽고 편한 기능들을 제공하면서도 좀 재미가 있다고 느끼셔서 좀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한 70만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런 성과들을 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젠페이스가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서비스만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여러 뷰튜버들이 해외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중소 화장품들이 해외에 선보이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같이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로 세계로 좀 확장해 가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는 AI 어렵기만 해서 도전하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들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유저들의 불편함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술적 접목으로 훨씬 더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례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8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 듣고 나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할 때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 조금이라도 바뀐 점이 있으실지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느낀 점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요, 바로 그 작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동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생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8분의 연사분들이 함께 나눠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물결 안에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저희 서울산업진흥원도 여러분들의 앞날에 꼭 함께하고자 합니다. SBA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 같은 작은 회사이니까 더더욱 AI의 힘을 더 많이 빌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SBA가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페이스북 함께 계속 눈여겨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진행되는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변할 시간, AI for your business, SBA AINTT 컨퍼런스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했던 발표 자료들 아쉽지만 같이 함께 나눠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보기는 저희 스파TV에서 함께 꼭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업로드되면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